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1월 1일 기해 첫번째 기사 1441년 명정통 6년 임금이 망골례를 행하다. 임금이 군신을 거느리고 망골례를 행하고 건정전에 나아가 여러 신하들의 주화를 받았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1월 1일 기해 두번째 기사 사정원에서 절일사 윤형이 가져온 칙스를 맞이하다. 절일사에 조참판 윤형이 칙스를 싸가지고 오니 임금이 사정전에서 맞이하여다. 그 칙스에 이르기를 이 앞서 왕이 상주한 것을 보니 범찰 등이 건주로 도망가 이만주와 한 곳에서 거주하니 그들이 틈을 내어 변방을 시끄럽게 할까 염려됩니다 하였으므로 짐이 즉시 범찰 등에게 치기를 보내어 그 전대로 경성으로 돌아가 살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의심을 품고 돌아가지 않을 것 같기에 이만주와 같이 거참은 허용하되 왕국의 변경만은 침범하지 말게 하였다. 대체로 소인의 거처를 가지고 경족을 논할 수는 없으나 이제 범찰 등이 상주하기를 장차 관아 인민을 끼고 회한하고자 하나 왕국의 군마가 따라와 요략하여 죽일 것이오니 경성 안에서는 아직도 170여가가 있사온데 맞고 놔주지 아니합니다고 하였으니 짐이 생각하건대 범찰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들은 소인의 마음이라 괴이할 것이 없으나 그가 부자 형제 부부로 하여금 이 산에 이산하게 하였으니 정으로 말하면 가긍하다. 그러나 이 일은 혹 하인의 소유라 왕이 알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니 칙스가 이르거든 사람을 보내 확실하게 하되 과연 남기고 간 인민이 170여 가나 있었다면 곧 보내주어 범찰을 말대로 완치하게 하라. 그러나 망령되게 혹 그들 가운데 그곳에 있기를 원하여 가고자 하지 않는 자들은 왕이 무율하기를 더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업을 이루게 할 것이며 또한 그 내용을 상주하도록 하라 하고 선유한 성지를 험전하기를 이와 같이 해마다 와서 조공을 진언하니 내가 너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보겠다. 이제 바야흐로 천하가 태평하여 사람들은 그의 녹을 받고 공경이 천도를 따르며 백성들도 쾌활하니 너희 왕에게 말하여 알리고 여러 두목에게도 말하여 알도록 하라 하였다. 그 칙스를 맞이하는 식은 기일 전에 유사가 골패를 전상에 남양하에 설치하고 칙서 안에 골패 앞에 설치한다. 칙서 안을 골패 앞에 설치한다. 향안은 그 남쪽에 설치하되 사이양 두 사람은 향안의 좌우에 있게 하고 전하의 지영위는 전정의 서쪽에 설치하되 남쪽으로 가까이 동향하게 하며 배 위를 월량의 중심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한다. 사신이 장차 이르게 되면 전하는 지영위에 나아가고 사신이 칙스를 받아들고 건정전의 어좌 북문으로 해서 사정전 문 앞으로 문 안으로 들어오면 전하는 국궁한다. 사신이 전에 올라 칙스를 안상에 놓고 칙 안의 동쪽에 서게 되면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배 위로 물러나게 하고 사배를 행하게 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향안 앞으로 나아가 꿇어 앉게 하면 사신이 칙스를 받들어 전하에게 주는데 전하가 이를 받아 보기를 마치면 근시에게 주고 근시는 이를 받아 안상에 놓는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배 위로 올라와 사배를 행하게 하고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대내로 돌아가는데 시비는 보통 때 의식과 같이 한다 하였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1월 1일 기해 세번째 기사 군신에게 잔치를 베풀다. 임금이 건정전에 나아가 군신에게 잔치를 베푸니 왕비도 내전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1월 2일 경자 첫번째 기사 고양현감 박준 등이 하직하다. 지 인천군사 장승지가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농상을 권장 동행하고 의청을 출납함과 형벌을 신중히 하며 부역을 고르게 하는 것이 먼저 수령이 힘써야 할 일이니 가거등 힘써서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1월 2일 경자 두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제사의식에 대해 아뢰다. 종묘에서 제사를 행할 때 신주를 내모신 이후에 도
수복으로 하여금 종묘안을 출입시키면서 소제와 전촉 등의 일을 행하게 하니 설만한 것 같습니다. 삼가 제사 의식과 상망지의 일을 상고하오니 종묘서 영을 종묘영이라 칭하여 명첩을 받아 행사하게 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이 예에 의하여 이제로 하여금 서승을 종묘승이라 칭하게 하고 명첩을 받아 제사를 행할 때는 종묘 안의 일을 관장하게 하시되 만일에 종묘관에게 연고가 있을 때에는 칠품 이하의 타관으로서 임시로 차정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수복은 단묘와 능침의 소재를 맡은 자이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1월 3일 신측 첫 번째 기사. 채금 별감이 채금의 폐단에 대해 상소하다. 상은 하기를 채금을 그만두게 한 지 이미 수년이 되었으므로 인정도 당연히 이를 싫어하고 꺼릴 것이오니 금의 산지를 고하는 자에게는 관직을 제수하거나 포를 내려주시되 그의 원을 따라 들어주시고 향리나 역자에게는 그 구실을 면제하며 승도나 공사의 천구에게는 면포로서 상을 주시되 만일에 언의한 수령이 있게 되며 제서 유의율로서 논하고 향리가 있게 되면 여러 변군으로 옮기게 하옵소서 하며 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각도에서 실롱한 자가 매우 많으나 마땅히 금이 나는 군현에서 구실사는 아전들로 하여금 시험하여 채취하게 하되 불과 5, 6일 만에 금의 산지를 발견하였다면 명백히 치부하게 하였다가 풍년을 기다려 다시 채취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1월 4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원자직의 직을 파면케 하다. 우헌남 원자직이 원일의 주화 때 관에 비늘을 꽂지 아니하였다. 헌사에서 첩서를 내어 그를 핵실하였는데 그 첩서의 연월을 잘못 써서 바로 정통 5년 6월 초 1이라 하였으므로 자직이 도로 봉하여 보내니 헌사에서 말을 갖춰 인혐하였으나 임금이 불러하니 대사원 박안신, 장령 민후생, 지평 이예손 등이 아뢰기를 원자직이 본부의 핵첩에 답하기를 헌사에서 연호를 잘못 쓰고도 오히려 비혐하지 아니했고 또 대사원이 띠를 벗고 반려를 하였으니 그가 실의함이 나와 다름이 없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논하지 아니하면서 유독 나에게만 허물을 돌리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일에 대사원과 더불어 황보신의 죄를 논하기로 약속하고 내가 먼저 나와 아뢰지 않았어 이제 이 때문에 나를 죄주고자 합니다 하고 하였으니 말이 심히 횡패하여 신등은 의리상 직책에 나아갈 수 없사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혐의 적게 여기지 말라 하고 즉시 형조에 명하여 원자직을 핵실하게 하고 그의 직을 파면하게 하였다. 인혐은 자기를 공박함으로 자리를 피하고 출근하지 아니함 말한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1월 4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외조의 연좌제 폐해에 대해 건의하다. 이 당시 이효관이란 자가 있어 외조의 죄 때문에 연좌되었으므로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율문의 반역조에는 만약 딸이 정혼하였으면 그의 남편에게로 돌아가게 되니 추좌시키지 아니한다 하였으며 또 속 이전의 범죄 인친 속 종사 조율에는 연좌된다는 율문이 관계없는 자는 부시하게 하여 소용한다 하였습니다. 한나라 후주 연희 18년에 위나라 양주 도도 관구검과 자사 문흠이 군사를 일으켜 사마사를 토벌하였는데 사마사가 이를 쳐붓으니 문흠은 오나라로 달아나고 관구검은 달아나다가 죽었습니다. 관구검의 손녀는 유씨에게 시집가사오나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아이를 베어서 중미사에 계류되었더니 주부 정함이 의논하기를 여자로서 남에게 시집가 산육이 있게 되면 다가의 어미가 된 것이니 그를 죽인다고 하여도 난원을 징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효자의 은혜를 상하는 것입니다. 또 남자의 죄는 타족에게 미치지
아니하는데 여자만 이 문에서 혈육을 봐도오면 여자의 약함을 가증하게 여기고 법제를 고르게 한 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집에 있는 딸은 부모의 형육을 따름이 오르나 이미 시집간 딸은 부가의 형육을 따름이 옳겠습니까 하니 위나라 조정에서 그대로 따르고 드디어 법으로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대체로 죄인의 딸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부가를 따라 면제하거늘 하물며 효과는 외손으로서 연주되었으며 실로 근거가 없다 하겠으니 바라건대 정함의 의논과 율문 속전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1월 6일 각진 첫번째 기사 평안 함길도 유우민에게 첫해 공무를 제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평안도 함길도에 유우하는 인민 안에서 각사의 노비로 본읍에 돌아온 자는 청하건대 첫해의 공무를 제하게 하시되 이를 항식으로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유우는 유망하던 끝에 타양에서 사는 것이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1월 6일 갑진 두번째 기사 첨지 중추원사 박연이 제악에 대해 건의하다. 박연이 상언하기를 제악은 천신을 제사할 경우 강신함에 사궁을 쓰는데 악은 육성으로 변합니다. 육변을 쓰는 것은 천재가 진에서 나옴을 취하며 진은 묘 위에 자리하였으니 묘의 수는 6인 것입니다. 따라서 환종궁을 사용하여야 하니 즉 협정이성, 황종각, 고세궁 이성, 회주치, 남여궁 일성, 고선우, 대려궁 일성이요 송신에는 협종궁 일성을 사용합니다. 지기를 제사할 경우 강신함에 사궁을 쓰는데 악은 8성으로 변합니다. 8변을 쓰는 것은 곤이 만물을 기다리는 것을 취하며 곤은 미 위에 자리하였으니 미의 수는 8인 것입니다. 따라서 함종궁을 사용하여 하니 즉 임종 이성, 태주각 유빈궁 이성, 고선치 음종궁 이성, 남여우 유빈궁 이성이요 송신에는 임종궁 일성을 사용합니다. 인귀를 제양할 경우 강신함에 사궁을 쓰는데 악은 9성으로 변합니다. 9변을 쓰는 것은 금의 수를 취하며 금의 물건됨이 잘 화하되 변하지 않으니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황종궁 3성, 대려각, 중려각 2성, 태주치, 남여궁 2성, 음종우, 이칙궁 이성을 사용합니다. 이성과 같이 제사할 때마다 사궁의 강신함과 악무가 변하는 수는 각각 의거한 바가 있어 망령되게 손익을 가하면 불과한 것이온데 우리나라에서 이 앞서 제사할 때마다 강신함에 황종 3성을 사용하고 송신에도 황종 1성을 통용하였으니 고조에 어긋난 것입니다. 신이 선덕 2년간에 모두 다 개혁하여 싸우나 종묘의 친히 재앙하는 날을 당하여 강신하는 악무 6성을 권도로 감하여 3성으로 사용하시오매 사궁이 불비하고 변수마저 결여되어 온당하지 못한 듯 하옵니다. 신이 이제 다시 전대를 상고하오니 당나라 태종 때에 태상시에 조칙을 내려 천신을 제사하고 지기를 제사하고 종묘를 제양함에 궁의 가등은 강신할 때마다 사고 송신 때는 일곡을 연주한다 하였으니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종묘에 강신하는 악무인 9성을 감하게 한다면 당제에 의하여 각각 1성을 4성으로 하는 것이 근거가 있을 듯합니다. 더구나 사의 수는 또한 금의 생수이오라 귀신을 제양함에 있어서 바로 합하는 것이었고 사는 금의 생수요 구는 금의 성수이오니 9성을 감한 경우에는 마땅히 4성을 사용하여야 하오며 3성을 사용하면 불가한 것입니다. 제악고는 주례의 직관 고인조에 뇌고는 신사에 쳐서 천신을 제사한다고 하였고 정사농을
이르기를 팔면고이다 하였으나 진양은 육면의 영고라고 고쳤습니다. 사제에 치는 것은 지기를 제사함인데 정씨는 육면이다 하였으나 진씨는 팔면이라고 고쳤습니다. 노고는 귀신에게 치는 것으로 인귀를 제양함인데 정씨와 진씨가 다 같이 이르기를 사면의 진고로 검주를 치게 되면 주악이 시작되고 검주는 편종을 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한 뇌고, 영고, 노고는 제사에 따라 각각 쓰이지만 진고로 말하면 여러 곳에 통용되며 모두 도고가 있어 조로서 고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또 뇌도, 영도, 노도는 북의 면상에 모두 자루가 있고 방위가 있습니다. 진고의 제도는 주례의 동관 운인조에 자세하게 기재되었으나 한나라, 진나라, 수나라, 당나라의 북제도는 상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나라 개원년간의 사산고를 풍현의 네 모퉁이에 설치하여 전락한 바 있고 송나라 태조 건덕 4년에 윤졸이 상언하기를 산고는 고지를 상고하여도 명문이 없사온데 뇌고, 영고, 노고를 쳐도 소리를 이루오니 이 여러가지 북을 만들게 하시되 사산고는 없애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으며 경우 연간에는 인종이 일찍이 말하기를 종과 경의 소리가 예법에 맞지 아니하니 두 제도를 한데 모아 태생과 음률을 아는 자가 상고하여 정하라 하고 또 새로이 진고 셋을 만들어 예계의 결함을 보충하라 하였는데 이조 등이 건의하기를 상고를 없애버리고 진고를 만들어서 검주를 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또 신종 원풍 2년 7월 12일에 상정의주서에서 상언하기를 가 안에 진고를 설치하여 검주를 치게 하옵소서 한 바 있으니 이로써 고찰을 하게 되면 악의 진고를 사용하면 고제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대의 궁현이 모두 사상고를 써왔고 고는 궁현의 네 모퉁이에다가 설치하여 절악하였으므로 송나라에 이르러서는 고지를 복구하여 진고를 사용하여 쓰되 절악은 진고로서 하오매 그 매다는 수도 넷을 쓴 것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제후의 헌가는 그 수를 감함이 옳사오나 그러나 증언할 문헌이 없으니 우리나라의 제악 안에서 절악하는 고를 이 앞서에 대고 하나만 사용하는 것도 반드시 산고나 진고의 유법인가 하옵니다. 그러나 제작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의 생각으로는 주관 운인조의 진고의 제도를 가져다가 그 결점을 바로잡아 그 전대로 제사하는 곳마다 각각 그 중에 하나만을 사용하게 하되 천신의 제사에 있어서는 뇌고 세틀과 진양도스에 의하여 육면고인 뇌도와 같은 수로 만들게 하고 지교의 제사에 있어서는 영고 세틀과 진양도스에 의하여 팔면고인 영도도 같은 수로 만들게 하며 인귀의 제양에 있어서는 노고 세틀과 진시 정시 설에 의하여 사명고인 노도와 같은 수로 만들게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예조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진고는 매다는 북이므로 일설에는 바로 형고라 한다. 주관은 주례를 말한다. 세종 7월 92권 세종 23년 1월 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지부평현사 이사명에게 온정 탐사를 독명하다. 전지하기를 본연에서는 이미 기한이 지났는데도 온정을 발견하여 알리지 못했으니 그 3번의 우두머리 되는 아전을 경기의 잔망한 영리로 정하게 하되 가을까지 기다려도 여전히 알리지 못한다면 사진으로 옮기게 하라 하였다. 세종 7월 92권 세종 23년 1월 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향과 춘문을 친히 전하다. 춘향에 쓸 향과 춘문을 친히 전하였다. 세종 7월 92권 세종 23년 1월 8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북경에 보내는 사언 피요문 중추원 부사 김을현을 북경에 보내어 사언하게 하고 임금이 사언표를 배송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제득이 넓고 넓으사 회수하심이 돈독하옵고 성훈이
온순하시어 감격함을 더하게 하시니 몸둘 바를 알지 못하여 분수를 헤아리며 감당하기 어렵사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잔열한 자질을 가지고 다행히 밝은 시운을 만나 조심하여 이 동토를 지키고 마음은 항상 하늘을 두려워하는데 삼가함이요. 북신을 우러러 예는 대체로 집양에 건공하였사오매 어찌 적게의 환반을 뜻하였겠습니까? 뜻밖의 특별한 포장을 더하시고 허락하심에 빠르시니 감명하면 어찌 말겠습니까? 이는 대개 폐하여 어디심이 먼 곳 사람을 돈유하시고 그 도량을 황복을 포괄하여 넓히시미오니 만물을 이롭게 하되 빠치심이 없으시고 사회를 한 집으로 삼되 밖이 없으심이오라. 드디어 이 노둔한 사람으로 하여금 큰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오니 신은 삼가 마땅히 자손에 이르기까지 맹서하여 갑절이나 규각의 정성을 다하겠으며 아름답게 부로들과 더불어 항상 강릉과 같이 수하시기를 축원하옵니다 하고 그 박물표에 이르기를 황제의 말씀이 정령하시어 곡진하게 포장하는 말씀을 더하여 주시었습니다. 이에 토산물이 비록 변변치 못하오나 다만 사리하는 정성을 표시하고자 하여 삼가 황새저포 20필, 백새저포 20필, 흑새마포 50필, 황하석 10장, 만화석 10장, 잡채 화석 10장, 인삼 100건, 잡생마 20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품은 가지수가 심히 작고 제조함이 정하지 못하오나 감히 여정의 시를 채워 박물을 바치는 예를 닦고자 합니다 하고 태왕 태후전에게 바치는 예물을 홍새저포 10필, 흑새마포 20필, 만화석 8장, 잡채화석 8장이고 황태후 전에 바치는 예물은 홍새저포 10필, 흑새마포 20필, 만화석 10장, 잡채화석 8장이었다. 그 주본에 이르기를 윤형 홍무 5년 7월 25일 아침 봉천문에서 조회할 적에 배신 장자오니 태조 고황제의 선유하신 성지를 받아왔는데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여진들이 너희 나라 동북지방에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예로부터 호골이라 분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든 왕에게 말하여 근본을 용심하여 방비하게 하였으므로 홍무 21년 2월 28일 본국에 쓴 배신 박의중을 보내어 주청하게 하기를 공험진 이남으로부터 천년까지는 원래가 본국의 토지이오니 바라옵건대 그대로 본국에 소속하게 하소서 하니 그해 6월 12일에는 예부의 자문으로 인준을 받았고 그해 6월 18일 본부 상서 이원명 등의 관리가 대포서에서 성지를 공경하여 바쳐왔는데 이르기를 천령의 연구에 대해서는 왕국에서 말이 있으니 그렇게 하게 하라 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영락 2년 5월 18일에 배신 김첨을 보내어 주청하게 하기를 삼선, 동루울 등처의 여진 지방은 태조 고 황제께서 허락하여 주신 땅에 속하오니 그곳에 사는 관민을 본국으로 하여금 거정과 같이 관할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그해 10월 초 1일에 치기를 받자왔는데 길을 삼산의 천호, 이영리, 불화 등 10처의 인원을 청하대로 허락하니 그리 알라 하신 바 있고 영락 8년 7월 18일 아침에 봉천문에서 조회할 적에 배신 한상경 등이 선유하신 성지를 받자왔는데 이르기를 올량합은 참으로 무리하다. 우리 이 편에서 요동의 군마를 조발하였으니 너의 그 편에서도 군마를 조발하여 가지고 그놈들을 양편에서 깨끗이 죽여버리고 노력해간 물건을 수대로 도로 찾아야 할 것이니 그대는 그리 알라 하였으며 그날 조회를 파한 뒤에도 봉천문에서 선유하신 성지를 받자왔는데 이르기를 예전에 고려국의 야인의 손에 걸려서 욕을 보았는데 야인들을 그처럼 죽인 것은 정말 잘하였다. 10사람이 그들 한 사람을 상대로 하게 되면 깨끗이 죽여버릴 것이니 이 뒤에도 다시 이같이 무례한 짓을 한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오늘 22일에 봉천문에서 선유하신 성지를 받자왔는데 이르기를 너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든 왕에게 설명하기를 이 야인이란 그 생긴 모양은 사람과 한 가지이나 그들이 마음보는 고음, 이리, 범, 표범과 일반인이 많은 군마를 출동시켜 냅다 쳐서 그들을 죽이기에 힘을 써야 한다고 하라 하신 바 있습니다. 또 선조 8년 3월 23일
배신 김을현이 치규를 받들고 왔는데 이르기를 이제부터는 힘써서 천도를 경순하고 각별히 짐의 명령을 준수하여 각각 자기의 제방을 지키고 서로 침범하지 말라. 만일 혹시라도 개전하지 않는다면 왕은 마땅히 기회를 보아 처치하여 소인들의 업신여기는 바가 되지 말며 인하여 홍무, 영락, 영간의 치교한 사리에 의하여 방어한다면 그의 준비가 있어서 근심이 없을 것이니 공경하여 이 뜻을 시행하라 하였고 그해 초윤 8월 초 10일에 험차지휘 첨사 맥날가래 등의 관리가 치규를 받들고 왔는데 이르기를 이만주 등에게도 유시하여 각각 야탈에 간 인구와 마소 등을 다 돌려주도록 하였으니 왕도 또한 건주의 덩처에서 얻은 바의 인구와 마소 등을 다 돌려보내고 이제부터는 각각 천도에 순응하여 변방 수비를 조심해 튼튼히 하고 이웃나라와 화목하게 지내면서 아래 사람들을 경계하고 단속하여 서로 침범하지 말게 하라. 이 뜻을 공경하여 받들라 하였으며 정통 원년 2월 17일에 배신 이 사금이 받들고 온 치규에 이르기를 주달한 바를 보니 이만주 등은 악이 찼으면서도 개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홀라운 야인을 유인하여 본국 변경에 와서 노략 살상한 사실 등을 갖추어 알았다. 대개 이 도둑들은 검수와 같은 성질이어서 덕으로서 교화할 수 없을 것이며 위력으로서 눌려야 할 것이니 칙서가 이르거든 왕은 변방의 군비를 엄정하게 정비하여다가 만일 그들이 재차 침범하거든 즉시 소탕하여 버리면 변방의 백성이 편안할 수 있을 것이니 이 뜻을 공경하여 시행하라 하였고 정통 3년 5월 25일에 신의 친아우 배신 이지 등이 치규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이제 왕의 상주를 받으니 이만주 등과 틀린 것이 아직도 풀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일 그들을 모아서 살게 한다면 합심하여 도둑질하게 되어 변방의 요한이 더욱 심할 것이다. 그러니 왕이 이 점을 염려하는 것도 당연한지라 그 동창 범찰 등은 명령을 잘 들으니 그래도 경성지방에 거주하게 하고 반드시 반이시킬 것은 아니다. 이 무리들은 모두 조정의 적자이다. 거기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한 가지이니 왕은 잘 무율하여 그들로 하여금 편안히 살고 즐겁게 일하도록 하여 각각 그 처수를 얻게 하고 나의 일시동인하는 뜻에 부응하게 하라 하였으며 정통 4년 5월 13일에 배신 최치운이 치규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건주 등위의 도지휘 이만주 등이 허위 날조로 실정을 꾸며 추첨한 것과 일찍이 내린 치규를 따라 동창 범찰 등으로 하여금 그대로 경성지방에 거주하게 하여 달라는 등의 일은 상주를 통해 갖추어 알았다. 나의 생각으로는 왕의 부자는 대대로 예법을 지키고 길이 충성을 돈독히 하겠으며 동창 범찰 등도 그곳에서 편안히 살고 즐겁게 일할 것이므로 그대로 거주하기를 허락하였으니 반의시킬 필요는 없겠다. 이 뜻을 공경하여 받더라 하였고 정통 5년 9월 30일 배신 최치운이 치규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주달한 바를 보니 범찰이 조카 동창을 유인하여 가족을 거느리고 이만주의 거처로 도망가 살면서 그들과 공모하여 헌단을 일으키고 본국을 침범할까 염려된다는 등의 실정을 갖추어 알았다. 그러므로 짐이 이미 범찰 등에게 치규를 보내라 그대로 돌아가 경성에 거주하면서 아비의 땅을 지키고 본분대로 살라고 하였으니 그리하라 하고 하였습니다. 거기 살피건대 범찰 등의 조상은 경성의 아모카에 살았사옵고 이 땅은 준청한 땅에 속하오매 이 때문에 범찰의 친형 동맥가츠모가와 그 아비 동휘호는 본지에서 생장하여 편히 살면서 나급하여 싸운데 신의 조부 선신 강헌왕 때에 위탕의 명가천모가 등이 심초에 거주하는 우적합에게 갑자기 침입을 받아 가산을 약탈당했기 때문에 불악의 인민이 도망가 흩어져서 스스로 존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조부께서 그들이 살 곳을 잃어버린 것을 불쌍히 여겨 명가천모가에게 경성등처의 만호 관직을 제수하고 공회를 지어주면서 사환 인구와 안마 의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급여하여 무율하였었고 신을 붙인 선신 공정왕 때에는 성진시켜 상장군 삼품관을 제수하였습니다. 그 뒤에 우적합의 장난으로 인하여 본원과
본인과 원래부터 섞여 살던 본국의 인민들이 이사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마는 영락 20년에는 봄찰 등이 매우 공하고 급하게 되어 거의 굶어 죽게 되었기로 소재지의 관리들이 노양 남부에게 일일이 분부하여 인호를 배불리 먹이고 이복과 양식을 마련하여 주고는 잇따라 곡종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선덕 8년 10월에 이르러 칠성 야인 등이 맹가 천모가와와 아들 아고를 죽이고 가옥과 재물을 태워 없앴으므로 범찰 동창 등이 모두 처소를 잃게 되어 신은 그들이 의탁할 곳을 없는 것을 불쌍하게 여겨 전과 같이 안마와 이복과 양식을 주어서 힘이 있는 대로 구제하였더니 오늘날은 은혜를 저버리고 도리어 허위사실을 꾸며 날조함이 이같이 극도에 이르면 실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범찰이 양목다불과 결당하여 요동 개원 등지의 군민을 노략질하여 종과 사원으로 삼고 혹은 아내와 며느리를 삼았는데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난과 고생을 이기지 못하여 본국으로 도망하여 오게 되었으므로 본국에서는 오늘 즉시 해송한 것이 합계 800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찰이 토관 김덕연에게 이르기를 사원 인구는 상국의 인민에 소속하나 이미 첩으로 삼고 종이 된 자들인데 이제 농사가 한창 바쁜 때에 해송을 당했으니 심히 민망하게 여긴다. 그러니 나도 경원의 인물들은 노력하여 이 원수를 갚아야겠다 한 바 있더니 정통 원년 8월에 통동, 올량합, 합아독 등 8명이 경성지방에 거주하는 남녀 합계 9명과 말 한 피를 노략하여다가 산골짜기에 집에 두었는데 일이 발각되며 인마가 다 돌아온 바 있습니다. 또 동류인들이 자주 와서 고하기를 범찰이 혼란을 유인하여 도둑질할 것과 원수를 갚고자 꾀함으로 고의로 죄악을 범하여 무례함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이 도망하여 왔습니다 하였으니 정적이 자주 드러남이 위탕에 의해 본다 하더라도 합치되옵니다. 따라서 여러 대에 걸친 성지의 사이가 여러 사람을 경계하여 처치하라 하신지라 성상께서 여러 번 내리신 칙지의 뜻을 공경히 준수해 한번도 문책하지 아니하고 더욱 안무하기를 더하였사온데 본인들은 신이 누대로 내려오면서 내려주었던 구원도 잊어버린 데다가 칙지의 사이를 위비하여 하고는 또 이만주와 동초에서 환난을 짓고자 하여 정통 5년 6월 23일에 불악 사람을 위협하고 몰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가서 의탁한 이만주는 예전에 파저강에 살면서 본국 연변의 만호와 조석으로 왕래하였고 있고 없는 것을 서로 교역하며 살았는지라 그곳에 소재한 관사도 그들의 요구에 따라 밀양 염장을 모두 거별하였사오니 은혜가 적지 아니하였습니다. 본국에서 요동, 개원 등처의 군민과 남녀를 노력할 때마다 오는 대로 해송하여 드디어 원언을 맺게 되며 그들은 여러 번 변장한테 나타나 말하기를 우리가 사원하는 인구가 너희 나라로 도망해 갔는데 다 해송하였으니 우리도 너희 나라의 변민을 잡아다가 사원으로 삼겠다 하더니 드디어 선덕 7년 11월에 동료의 야인을 기합하고는 얼굴에다가 먹으로 자형을 그려 거짓으로 올라온 모양을 하고 병균인 강계, 여연 등처에 돌입하여 군민과 남녀를 살해하고 인구와 마사와 재산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신은 선덕 8년 4월에 받아온 치규의 기회를 보아 처치하라는 성지를 따라 변장으로 하여금 불영군사를 거느리고 적의 종족을 정탐하여 인구와 마사와 재산을 포획하였더니 그해 윤 8월 초 10일에 칙지를 받자 왔는데 즉시 노력한 남녀와 마소 그리고 자질구레한 무군에 이르기까지 모두 돌려보내고 힘써 이웃 나라와 화목하게 지내라 하시매 본국에서는 그대로 준행했는데도 본 도적들은 칙지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단지 부녀자 4구와 아울러 중도에서 새로 낳은 아이 1구만 돌려보냈고 그 나머지 남녀 마소 재산은 모두 돌려보내지 아니한 데다가 도리어 분이 풀리지 아니하여 선덕 10년에 13차례 정통 원년에 1차례 2년에 2차례나 홀라온 야인을 유인하여 본국의 여연 벽동 등처에 침입하여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노략해 갔으며 이제 범찰과 서로 화응하여 동청을 협박 유인하고 장차 불악 인민을 이끌고 한 곳에 모여 살면서 많이 우익을 펼치려 하면 무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범찰을 교사하여 허위로 주달하여 안압하면서 가고자 아니하는 170여가까지도 아울러 병합하여 당류를 늘리고 본국을 모해하고자 하니 간교함이 막심합니다. 신은 본인 등이 도망갈 때 혼란돼 과가 차송한 불라추리 등이
호위하여 앞서갔다는 말을 들은 바 있사온데 오늘날 동료의 야인 마중파가 와서 고하기를 범찰이 혼란의 두목 내과와 혼인을 맺고자 하고 장차는 변경을 내침하고자 한다고 하였고, 또 올량압 자화로가 변장에게 이르기를 범찰이 장차 전처에 따라 혼란 뇌가에서 시집 보내려 한다 하였으며, 또 올적하 포단계도 사인 도이지 등 3명을 보내어 또한 고하기를 범찰 만주와 혼란 뇌가가 공마의 조선국 변경의 어느 지방을 가릴 것 없이 도둑질할 것을 약정하고는 각처의 부락에다가 전서를 보내 병사를 요청했다. 우리의 사장 포단계도 전서를 보내왔다 하고 올적합 박다롱계 등 5명도 와서 고하기를 홀라온 내과 합음 간찰음 동합나음 대송길 대파아합 이아당합 등과 만주 범찰이 공모하여 본국의 변군인 여영 강계 지방에서도 도둑질을 하기로 계책을 세웠다고 하였으니 범찰 만주가 혼란과 연결지어 내침하고자 하는 흉계와 간사한 증상이 이미 드러나 멀리 소문 퍼졌습니다. 신은 이에 의가하여 생각하옵건대 이들을 무리의 거취나 경중은 따질 것이 못되나 그들이 대대로 본국 경내에 살았기 때문에 산천의 혐하고 평탄함과 도로의 구부러지고 고듬과 거민의 소밀한 것을 소상하게 알지 못함이 없으니 다른 도둑들과 비할 수 없사옵니다. 더군다나 그 사납고 악한 독을 마음대로 부르지 않을까 염려되므로 변경의 편안하고 편안하지 못함과 국민의 기뻐하고 슬퍼함이 이 하나의 기틀에 달렸사오니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아니합니다. 또 당초에 동창이 도망해 나갔을 때 본주의 바젤관을 분견하여 추적하게 하였어 이정랑귀 지방까지 따라가 낳고 환자들을 만나게 되어 각각 집으로 돌려보내어 편안히 살게 하고 한 사람도 상하게 하며 죽이지 않았으니 만일에 범찰이 애초에 농경과 사냥을 이유삼아 가족을 거느리고 본국의 변경 동량지방으로 이주하였다면 홀연히 몰래 숨어 도망쳤더라도 바젤관이 미처 막지 못했을 것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주민들은 본래가 막을 대상이 아니오나 그러나 혹 아비는 남고 아들은 갔다든가 혹 어미는 가고 아들은 머물러 있다든가 혹 모두가 상호 혼인하였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을 만족히 여겨 가지 않았다든가 혹은 동료 야인의 설류를 받아 도망왔다든가 하였을 것입니다. 또 범찰의 친형 아함리도 변장에게 고하기를 내 아들 소로가물도 도망하고자 했다고 하더라니 과연 소로가물이 그 아비를 욕질하고 외반하여 도망가다가 즉시 옛집을 돌아온 바 있습니다. 또 동료인 라송합도 고하기를 범찰이 우리 어미를 잡아가지고 도망감으로 내가 어미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그가 듣지 않기 때문에 어미와 울면서 이별하고 단지 13세 된 여아만 데리고 돌아왔다 하며 또 범찰의 친형 알사합 아함리 합실팔 등과 호두 오돌이 마저하 마구엄파 동야질다 박누러지적 이보지 동야질대 동말응나 동모지 동파안 동잉두 등이 나머지 사람을 수습하여 각각 피장 등물을 가지고 연속하여 친히 와서 고하기를 범찰 등은 황제의 성기를 준수하지 않으면 물론 국가의 후원도 저버리고 부모와 생경한 토지를 버리고는 불악 인민을 핍박하여 도망갔으나 우리만은 국가의 은혜가 심중하여 참아 버리고 갈 수 없었으므로 일생을 이곳에서 살고자 명세하였습니다 하였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앞서 사람들처럼 변장에게 와서 고하였으니 오늘날 범찰 등이 상주하기를 죽이려 하고 맞고 놓아주지 아니합니다고 한 바는 진실로 허위 날조의 말입니다. 또 신이 이제 공경하여 받자온 치규의 사리를 보니 그대로 살면서 안업하는 자에게 무율하기를 더 하도록 하라고 말하신 것 이외에도 신이 공경하여 살피오니 홍무 18년 9월 16일에 국자감 항록 장부 등의 관리가 조서를 받으러 왔사온데 이르기를 하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시 동인하니 그리 알라 하였고 홍무 25년 9월 12일에 예부 우시랑 장지 등의 관리가 화계전에서 공경하여 성지를 받아왔는데 이르기를 사만의 신민들이 이미 이 시를 높이 모시고 백성들도 병화가 없어져 사람마다 각각 하늘의 즐거움을 즐거이 여기니 이것은 바로 천자의 명령이다 하였으며 그의 윤 12월 초 9일에 본부 우시랑 장지 등의 관리가 봉천문에서
공경하여 성지를 받자 왔는데 이르기를 생각하건대 조선이란 칭호가 아름답고 또한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그 이름을 근본으로 하여 조상이 되게 하노니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기르면 후사가 영원히 창성할 것이다. 이것을 받들라 하였고 홍무 30년 정월 초 3일에 배신 안익 등이 우순문에서 공경하여 선유하신 성지를 받자왔는데 이르기를 조승국왕이여 나의 윗 기력이 나가니 이제 왕이 되었으면 고려를 개호하여 조선이라 하는 것의 자연의 천도이겠다. 조선국왕이 지성껏 이 뜻을 받들라 하였으며 영락 15년 12월 29일에 험차 봉어 선제가 치규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왕은 공경하여 조정을 섬기되 정승되고 부지런히 하여 게을리하지 아니하니 진시로 가상하고 포장할 만하도다. 이 뜻을 공경하여 받들라 하였고 영락 17년 8월 17일 험차 태감 황음이 치기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너희 아비 이가 천승이 독실하고 온화한 데다가 노성하여 능히 정승으로 천도를 공경하고 조정을 공손하게 섬겨 한나라를 복되게 하였어 중승되고 온순한 정승이 오래되었으되 변함이 없었으니 이 뜻을 받들라 하였으며 홍위 원년 2월 11일에 험차 내가 윤봉 등의 관원이 치규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진이 천하의 군림함에 있어 선황제의 도를 이어받는데 왕이 본국의 한 방면을 지킴에 또한 그대의 선왕이 행한 바를 좇으니 더불어 태평을 즐기며 어찌 끝이 있겠는가. 이 뜻을 공경하여 받들라 하였고 선덕 4년 11월 초 2일에 험차 내관 김만이 치기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생각하건대 왕은 공손하게 조정을 섬기니 왕의 지극한 정성을 볼 수 있어 짐이 매우 가상히 여기고 기뻐하니 이 뜻을 받들라 하였으며 본년 12월 13일에 신의 친아우 배신 이인이 치기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왕의 부자가 조정을 공경히 섬겨 오랜 세월을 지냈으니 오래도 갈수록 더욱 도타이함을 짐이 깊이 알고 있으니 이 뜻을 공경하여 받들라 하였고 선덕 5년 7월 17일에 험차 내관 창승 등의 관원이 치규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왕의 사대하는 마음이 성경에 돈독하여 해를 거듭해 지나도 해이하지 않고 더욱 높았으니 그리 알라 하였으니 본년 11월 11일에 배신 이교 등이 치규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생각하건대 왕은 지극히 정성을 다하여 조정을 공경하여 섬겼으므로 짐이 기뻐하노라. 이 뜻을 받들라 하였고 선덕 7년 5월 19일에 험차 태감 창성 등이 치기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왕은 조정을 공경히 섬기고 맡은 바 직임을 정성스럽게 다하여 온물 짐이 다 알았으니 이 뜻을 받들라 하였으며 본년 10월 초 6일에 배신 윤계동이 치기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왕은 조정을 공손히 섬겨 영락으로부터 이제까지 전후가 한결같이 정성스러우니 이에 조정에서 왕을 대우함도 또한 전후가 한결같이 정성되었으니 이 뜻을 받들라 하였고 선덕 8년 12월 22일에 배신 박안신이 치기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왕은 하늘을 공경하고 사대하는 마음이 정성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짐이 평소부터 아는 것인즉 저 소인들이 이간질할 수 있는 것이 못되는 것이니 이 뜻을 받들라 하였습니다. 신이 거기 생각하옵건대 소방은 성도를 만나 외람되게 열성께서 포장하고 가상하게 여기시는 은총을 입어 온 것이 이같이 지극하였으므로 신의 조부 신의 아비와 신은 감격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와 성덕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기를 생각하옵는데 열성께서 밝게 살피시고 지성껏 하시기를 한결같이 하셨습니다. 태종 문 황제께서는 신의 아비에게 구전 명복을 내려주시와 여러 친왕의 작질과 고르게 하셨고 신의 여미에게도 관복을 내려주셨으며 선종 장 황제께서는 신에게 차고 계시던 도환 보대를 내려주셨고 신의 세자 모에게도 관복과 옥대를 내려주셨으며 또 열성께 없어 상을 두터이 주시고 잔치를 내려주시는 언덕 영광을 입었사오니 전으로 빈번히 내리신 것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소국의 군민은 혹은 도망가고 혹은 포로가 되고 혹은 풍파에 휩쓸려 중국의 경내에 간 자들까지도 즉시 돌려보내주셨으니
대체로 소방을 은총으로 대우하심이 지극히 하지 아니함이 없으셨는데도 지금도 우리의 성상께서는 조정의 득된 뜻을 따르사 은사를 여러 번 내려주시고 또 특별히 구량 원유관과 공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지금 윤형이 선유하신 성질을 험전하기를 이와 같이 해마다 와서 조공을 진언하니 내가 그대들의 정성된 마음을 보겠다. 이 뜻을 받들어 하시오니 신은 우러러 성류를 받들고 지극히 감격하였습니다. 천일이 밝게 비추어 참으로 이 마음을 볼 것이오나 신은 또한 거기 생각하오니 소방은 성조에 대하여 진치로 들 것만큼의 도움도 없었는데 열성께서 원총으로 대우하심이 이와 같았고 성상께서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여 주심도 이의 같으오니 하늘의 돌보심이 높고 지극히 조중하옵니다. 그러나 저 범찰과 만주는 인면수심이오라 천지간에 있어 일종의 추한 무리인 것입니다. 감히 흉하고 교활한 마음을 품어 기필코 신에게 분풀이를 하고자 함은 실로 조정에서 밝게 보시는 것이었고 여러 번 내리신 성질을 받들지 아니하여 죄악의 중함도 조정에서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그들이 도리어 그 계교를 얻었다고 하여 거만하게도 스스로 방자하게 소방을 경멸하오나 신은 멀리 외복에 있으므로 주광의 아래를 스스로 밝힐 수 없어 마침내 무구를 입사오면 신은 실로 아프게 여기옵니다. 더구나 소국의 백성은 모두가 조정의 적자이요 동인의 덕화를 입사와 이민이 날마다 번성하여 지고 전야가 날마다 개척되어 변병에는 근심이 없어 사람마다 생업에 즐기어 왔사온데 만주는 혐극을 얽어 자주 변방을 침범하옵니다. 성조께서 먼 곳 사람들을 진념하사 자주 칙지를 내려 만주와 홀라운 등을 해유하시고 항상 생각하여 마지 않으사 이웃나라와 화목하게 지내면서 서로 침범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으니 언덕이 지극하기를 다한 것이거늘 이 만주는 오히려 개전하지 아니하고 번번이 홀라운을 유인하여 연속하여 침범하온데다가 이제는 범찰을 유치하였고 범찰은 또한 내가와 혼사를 도모하여 그들이 서로 사귀의 정을 맺고 같은 놀이끼리 서로 협조하여 소국의 변방 백성을 침묘하고자 꾀하는 정적이 심히 분명하오니 치교하심이 비록 간절하였더라도 일찍이 준동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공경하여 두려움이 없사옵니다. 신은 또 생각하기를 신자로서 마음에 있는 말을 군부에게 숨김없이 간하는 것은 정의 지극한 것이오라. 이것은 신이 천위를 무릅쓰고 제3천총을 번독하게 하여 드릴 결을도 생각할 수 없는 소이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신이 성대에 입은 은총을 할양하시고 신이 소인에게 모욕받는 것을 가엾게 여기시어 특별히 범찰 등으로 하여금 옛 살림터로 빨리 돌아가게 하시오면 어찌 안압하는 인민들만이 동요하지 않을 뿐이겠습니까? 소고의 변방 백성들도 도적의 환난을 면하게 될 것이오니 신은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하였다. 북신은 북극성 황제를 일컫는 말이고 황복은 외방이며 규곽은 해발에 끼이고 삼선은 당시의 영주이며 동로올은 당시의 단주이고 외복은 외방이며 주광은 누른 솜을 뭉쳐서 관의 양쪽에 들이워 길을 막는 것인데 여기서는 황제에게 아뢰어 변명하지 못함을 말한다. 무구는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것처럼 속여서 꾸며내는 것이고 혐극은 트집이며 침뇨는 침노하여 소요를 일으킵니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1월 9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최항 등을 온정에 보내 안질 치료를 시험케 하다. 부교리 최항, 전현감 정중권이 안지를 앓고 있으므로 전이감 정 배상문에게 명하여 평산 온정으로 가서 모욕하여 안질이 치료되는지를 시험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1월 1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진양 안평대군도 금중에서 강독해 하다. 전지하기를 금으로는 진양대군 이유 안평대군 이용도 아울러 금중에서 강독하게 하되 집현전 관인으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라 하며 집현전에서 강독하는 법을 올리되 날마다 읽은 것은 반드시 외우게 하고 1년에 20차례 이상 직접 글을 읽게 하며 날마다 통하고 통하지 않는지를 고찰하여 치부하여다가 월말에 개문하게 하옵되 5일마다 전에 5차례
수업한 것을 가지고 요량하여 통독해서 고강하게 하여 통하고 통하지 않는지를 써서 월말에 아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1월 11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조회를 받다. 처음으로 건정문에 나아가 조회를 받으니 2품 이상은 영재교 안에 서게 하고 3품 이상은 영재교 밖에 서게 하였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1월 11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이균실, 유환 등이 사직을 창하다. 동지중추원사 이균실, 인수부 윤, 유환, 중추원사 권전이 모두 치사하고자 하는 일을 허락하였으나 권전만은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치사는 사직이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1월 11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오도리 유덕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종정승이 보낸 시라 사야문 등 8인과 오도리 유덕 등 10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었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1월 11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왕자 이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왕자 이염을 영흥대군으로 이전을 영풍군으로 권맹손을 중추원 부사로 삼았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1월 1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원자직 파직의 부당성을 상소하다. 우헌납 원자직은 헌사의 공함을 봉환하고 그 답서도 매우 불순하였으니 파직함이 마땅하나 그러나 원자직이나 사원부의 신뢰는 서로 멀지 아니하온데 원자직만 파면되었다는 것은 신등이 생각하건대 의리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원부에서 연월 일을 잘못 쓴 것은 공적인 착오이요 박안신이 띠를 풀고 반열에 나온 것은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니니 원자직의 사사로운 재화는 비교할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 공함은 글로서 행문합니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1월 1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대산 박안신 등이 사직을 창하다. 신등은 예의를 벗어난지라 죄를 기다리고 있사온데 전하께서 특별히 관전을 더하여 주시니 은혜가 지극히 우악하옵니다. 그러나 사관원에서 아랜 것이 이와 같으니 신등은 의리상 직책에 나아갈 수 없사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그 곡직을 알았으니 번거롭게 다시 청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1월 1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병자를 구원한 의원 이복에게 옷을 하사하다. 황주 등지의 병인을 구원하여 치료해준 의원 이복에게 옷 한 벌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1월 1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문소전에서 친히 제사 지내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1월 15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2품 이상 초혼의 폐변 막는 기구 설치를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2품 이상은 초혼을 타도록 이미 법제로 정하였사오나 그 제도가 미비하여 햇빛을 가리고 치는 제구가 없기 때문에 비나 눈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옷을 적시는 염려가 있사옵니다. 삼가 고지를 상고하건대 득시 통전의 양제에 표구 장군, 제왕, 자사 장군으로 제수받은 사람에게는 용작초를 주었고 어사중승에게는 방개초를 주었는데 모양은 작은 일상과 같았다 하였으니 바라옵건대 이 제도에 일방하여 초원의 좌우에다 각각 2개씩 기둥을 세워 위에는 방개를 설치하게 하고 푸른 목면을 쓰게 하오면 모양이 덮개가 있는 교자와 같을 것이요. 그리고 기둥 밑에다가 나무를 가로질러 난간을 만들고 또 얇은 판자로서 빈 곳을 털어 막고 사면에다가 녹색 발을 들이우되 기둥에는 먹과 주토를 뒤섞어 칠하며 얇은 판자에는 전청을 칠하게 하되 그림은 그리지 말고 검소한 데에 힘쓰게 하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방개는 모난 덮개이고
전청은 푸른 물감을 말한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1월 15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종정승에게 법화경의 하사를 건의하자 허락하다. 종정승이 법화경을 구하오니 청하옵건대 이를 허락하여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1월 1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올량합 말로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건정문에 나아가 조의를 받으니 올량합 말로 등 6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이 앞서 여진의 지위 파대의 아들 오훌빈합이 투항하여 왔으므로 부사직을 제수하였더니 이때 이르러 하직함으로 의복갓 목화를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1월 17일 을묘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주제사 이세형에게 옷 등을 하사하다. 옷 한 벌과 갓 목화 안마를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1월 1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관제사 도질제사에게 오두리 방어책을 내려주다. 우의정 신계 우찬성 하연 좌참찬 황보인 병조판서 정연 형조판서 김종서 우참찬 윤번 병조참판 신인손 등에게 명하여 오도리를 무어할 방책을 의논하게 하고 이어서 함길도 도관찰사 도질제사에게 글을 내려주었는데 대체로 5가지 조목이었다. 그 첫째는 머물러 사는 오두리 등에게 요령하여 종곡, 포백, 염장 등의 물건을 주고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오르나 그러나 그들의 욕심이 한이 없을 것인즉 일시로 많이 주는 것은 불가하다. 또 이유 없이 허락하여 주는 것도 타당치 못하니 마땅히 그들에게 효유하여 말하기를 연전에 범찰이 선동하여 소란을 일으켰으므로 너희들이 농사 짓는 데 때를 잃어버려 종곡을 혹 뿌리지 못한 자가 있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마땅히 두루 나누어 줌이 오르나 혹시 연전에 범법한 자라도 우선은 말감을 따르겠다고 하였고 그 둘째는 내가 옛날의 질자 이해에 따라 앞으로는 오도리 등에게 직책을 주어 서울에서 시위하게 하고 시위한 날이 오래되도록 순우하고 삼가는 자는 또한 승직시켜 측근에서 시위하게 하려 하니 그들이 자제로서 재간이 있고 족속이 강성한 자를 가려 뽑아 힘써 그들을 보내게 하라 하였고 그 셋째는 동어허리의 아들 소로가무 오사계의 아들과 가시파의 아들 1인 막내의 아들 부사직 이동시가 야오타의 장자 아하리와 그의 아우 모다오적 이귀야의 아우 야오네 수음부리의 아들 1인 고조아의 아들 부사직 오동고 동허쉬의 아들 송고로풍 기취 최보로의 누이 동생이 낳은 아들 사을하 등을 잘 효유하여 연속하여 올려보내되 혹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게 되면 강제로라도 올려보내도록 하라 하였고 그 넷째는 연변 각진의 장수는 그들이 이사할 만한 때를 헤아려 올적합이 나온다고 칭탁하고는 미리 두텁게 병주를 모으고 많이 기치를 세워 위무를 보여 그대로 머물러 사는 오도리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혹 몰래 도망가는 자가 있거나 혹 올적합에게 유인되어 가는 자가 있게 되면 즉시 뒤쫓아가서 체포하되 비록 항거하여 순종하지 않더라도 생금하여야 한다. 저들이 만일 군대를 써서 체포하는 것을 항거하여 형세가 부득이하게 되면 임기응변하여 처치하되 뒤쫓아 체포한 뒤에는 노약한 사람은 그대로 옛집에 살게 하여 흑진하게 돌보아 주고 부자 형제의 건장하고 용감한 자는 가려보냄이 옳겠다. 또 군사를 일으켜 항거하여 복종하지 않게 되면 또한 임기응변으로 구처하라. 그러나 자세하게 배치함에 힘써야 하고 이를 내게 하지 말라. 만일 떨어진 먼 곳에 사는 한둘의 잔호가 도망가 숨어 형세가 추측하기에 어려운 것은 모른 척하고 강박할 필요는 없겠다 하였으며 그 다섯째는 새로 설치한 온승군과 종성의 자미아 동구 배령의 오롱초와 수주로 새로 옮긴 오늘날의 종성의 네 곳은
지극히 중요한 요회처라 수조를 많이 두지는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온성에는 앞서 정하여 입거하게 한 700호에다가 또 100호를 더하고 잠이하, 오롱초 등의 두 곳은 각각 앞서 정했던 200호에다 또 100호를 더하게 하되 수주로 말하면 앞서에 이미 200호를 더하였고 또한 종성의 온 고을이 옮아갔으므로 인물이 정한하고 또 여정이 있을 것이니 숫자를 더할 필요가 없겠다. 그 농민이 입보한 각장의 새로 입거한 농민의 각장 수조를 많고 적으면 노체철사와 같이 친히 살펴서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1월 18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온성 입거자에 대해 함길도 도관철사에게 전지하다. 이제 새로 설치한 온성에 입거한 사람은 종친의 명부에 관련되어 있거나 복호하여 감시한 사람 이외에 기타 족속으로 촌수가 먼 사람과 족파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 모두 입거하게 하라 하였다.